오늘도 월드컵 공원의 평화의 공원입니다. 백당나무입니다. 연복초과의 낙엽, 한렵, 관목입니다. 관목이고요. 그래도 관목치고는 제법 큰 나무고, 백당나무라는 이름은 이렇게 백색의 꽃이 불당 앞에 많이 있다고 해서 백당나무라고 됐다고 합니다. 불당 앞에 있는 백색의 꽃, 백당나무입니다. 잎은 보시면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로 나고 있고요. 잎 끝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수국 잎과도 비슷하게 닮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꽃은 이렇게 이걸 삼방꽃차례라고 한다는데, 주변에 이렇게 꽃이 있고 가운데 진짜 꽃이 있습니다. 이게 바깥이 가짜꽃, 안쪽이 진짜 꽃. 이거는 이제 나무 수국이나 산수국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진짜 꽃, 바깥에는 그거 가짜 꽃. 그러니까 벌이나 곤충들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가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꽃이 납작하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접시꽃 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열매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빨간색으로 붉게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백당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동그랗게 생각해서 불두화라고 흰색 꽃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런 꽃들만 모여 있는, 가짜 꽃들만 모여 있는 불두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게 백당나무에서 나온 일종의 그 원예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무성을 가진 원예종이 불두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게 이제 산수국도 바깥쪽이 이제 가짜 꽃이고 안에 꽃이 진짜 꽃인데, 안에 꽃이 수정이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뒤집히죠. 아래로 난 이제 수정 끝났어 이렇게 아래로 뒤집힙니다. 백당나무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산수국은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수국이 일종의 불두화처럼 무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큰 관목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꽃말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이렇게 지금 백당나무가 꽃을 화려하게 피우고 있는 지금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생각보다 가짜꽃도 이쁘죠. 다섯 장의 꽃잎을 가진 일종의 생존 본능이겠죠, 이것도. 꽃잎은 사실 꽃잎이 아니라 나뭇잎은 이렇게 갈라지지 않은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수국이나 산수국 잎과도 비슷하게 닮았죠. 백당나무 잎도 그리고 불두화도 이런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하고 있는, 아직 가운데 꽃은 피지 않았죠. 가운데는 꽃봉오리 상태로 있는 흰색 꽃을 피우는 백당나무였습니다. 와, 꽃이 활짝 핀 것 같죠. 흰색 꽃이 활짝 핀 것 같은데 흰색이 화려하죠. 가까이서 보면 꽃이 아니라 잎입니다. 이렇게 잎이죠. 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과의 무늬 케키 버들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원산지로 화이트 핑크 셀릭스 또는 무늬 케키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분홍색 새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록색 이파리에 그리고 흰색 얼룩이 있어서 삼색 또는 오색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정원수로 옷dom이고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새순이 올라올 때 분홍색이고, 이 초록색 잎이 초록색이고, 그리고 이렇게 흰색 얼룩이 지면서 흰색도 있으니까 삼색이라고 한답니다. 잎은 버드나무, 삼색 버드나무니까 버드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더 동글동글한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올라올 때는 거의 흰색인데 핑크색으로 처음에는 뭐 올라온다고 합니다. 거의 흰색이죠. 이쁩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더 약간 신비롭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흰색 꽃이 핀 것처럼 거의 보이는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무늬 캐키버드. 예전에 캐키라는 말을 썼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마치 꽃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지금 잎은 마주나기로 되어 있고, 버드나무 형태로 약간 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쁜 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대륙 검은 집바퀴 소리 같긴 한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저렇게 좀 다양한 소리를 내는 친구들하고, 대륙 검은 집바퀴가 마치 진짜 새가 노래를 한다는 거에 전형적인 대륙 검은 집바퀴는 우리나라의 저기 철새였는데 지금 거의 텃새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삼색 버드나무였습니다. 콩과의 낙엽 활력 관목이죠. 박태기 나무입니다. 박태기 나무가 이렇게 꽃이 펼쳐지는지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펼쳐진 꽃을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이 활짝 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활짝 핀 것보다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이쁘죠. 이런 봄에 잎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상태가 나요. 이게 이제 지금 원래 뭉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요렇게 지금 박태기 나무의 전형적인 이렇게 가지에 우선 이렇게 보라색 꽃 뭉툭이를 달고 있는 박태기 나무입니다. 피면 이렇게 되네요. 지금 핀 거를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피는구나. 좀 지저분하게 피긴 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기 나무입니다. 박상, 경상도 말로 박상, 박튀기에서 나온 박태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알을 튀긴 것 같다라는 뜻에서 박태기 나무가 되었고요. 북한에서는 이거를 구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구슬나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자줏빛 나무라고도 합니다. 잎은 어긋나기이고, 이게 콩가 식물입니다. 콩가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질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박태기나무 키가 꽤 크네요. 얘는 박태기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콩가 잎의 일반적인 박태기나무였습니다. 네, 5월의 꽃 산사나무입니다. 장미가의 낙엽, 활엽, 소교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날
메이데이에 핀다고 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아침의 꽃, 그리고 산에서 나는 사과나무라고 해서 산사나무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잎은 어긋나기이고, 열매는 사과 모양 같은 작은 사과 모양의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가을에 지금 꽃이 장미가라서 이렇게 꽃받침 꽃잎이 5장, 암술과 수술이 있고, 잎은 이렇게 갈라지는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기, 약간 국화과 모양의 잎을 달고 있는 산사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탕후루라고 해서 중국에서 탕후루의 소재가 되었던 산사나무 열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사춘이라고 해서 술을 담그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탕후루를 만들었던 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 산사 열매가 일종의 소화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탕후루로 간식으로 이렇게 먹었던 산사나무 열매입니다. 꽃이 생각보다 이쁘죠. 5월의 꽃이라고 해서 메이데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갈 때 탔던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인데 이 산사나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산사나무는 서양에서는 악귀를 물리치는 나무라고 해서 이 산사나무를 집 문 앞이나 아기들 잠자는 곳의 테두리나 그리고 신부의 화관으로도 사용됐던 게 이 산사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산사나무 5월의 꽃, 아직 4월 말이지만 5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이렇게 꽃도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피고, 가을 되면 열매도 되게 이뻐요. 사과처럼 생긴 열매, 그리고 단풍도 좋은 산사나무네요. 영희원인가 우리나라에 그 벼락 맞은 산사나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고사했다고 합니다. 산사나무였습니다. 아까 백당나무 얘기 들었었는데, 여기 저기 불두화가 여기 있어서, 이게 불두화입니다. 백당나무의 일종의 계량종, 생식을 할 수 있는 무성화인 불두화입니다. 스님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부처님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불두화입니다. 잎은 조금 다르긴 하죠. 요거는 결각이 3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조금 넓게 펼쳐져 있는 거고, 아까 저기 백당나무보다. 그리고 요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모양된 삼각형으로 된 잎도 있네요. 이게 불두화, 마치 공 모양으로 이렇게 무성화만 가득 모여 있는 형태가 불두화입니다. 잎의 형태는 비슷해 보이긴 하죠. 아까 백등나무와 비슷한데 종류는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두화도 이렇게 조경용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약간 산수국은 길다랗게 닮았는데 이 불두화는 이렇게 진짜 동그랗게 이렇게 핍니다. 나무수국은 사실 길다랗게 이렇게 펼치는, 가을에 피는 꽃이고, 요거는 여름에서 가을에 피고, 불두화는 이렇게 이런 봄에 꽃이 피우네요. 불두화였습니다. 물가치들이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놀고 있는, 물가치들은 저렇게 떼를 지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꼬리가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약간 파랑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깨깨 소리를 내는 물가치입니다. 까치보다는 조금 더 파란색 꼬리를 가진 이쁘게 생긴
나무죠.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잔디 속에 약간 지렁이 같은 것들을 먹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지만 물가채가 지금 둘레 6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요 정도 거리에서는 안 도망가는구나. 제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이제 도망갈 것 같은데. 거의 잔디밭이죠. 마당이 날아갔다. 이렇게 멋진 평화의 공원입니다. 뭐 잡았다 이 친구. 먹고 있는 게 아닌데 서로 놀고 있나 봅니다. 나무 가지 같은 거를 물고 있는데. 둥지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수도 있죠. 이 풍경이 되게 이쁘네요. 지금 측백나무와 쟤는 나한테 날라와. 제가 불도화를 얘기 드렸었는데 불도화와 또 비슷하게 이렇게 꽃이 공 모양처럼 달려있는 꽃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설구화라고 합니다. 인동가의 낙엽, 팔엽, 교목이라고 하는데요. 교목인가 이게? 일단 설구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관상용으로 재배된 종인 것 같은데 잎을 보면 잎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잎이 주름이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단단하고 잎의 거치가 톱니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잎은 마스낙입니다. 인동가가 대부분 마스낙이긴 하죠. 꽃이 아까 불도화처럼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공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를 향하면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불도화는 옆으로 그리고 약간 아래로 처져 있는 것도 있는데 전체가 이렇게 위를 향해 있죠. 그래서 설구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얘도 아무래도 무성화 같은 느낌입니다. 불도화 같은 모양이면 무성화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약간 암실 수술 모양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불도화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서 동글동글하게 위를 향해서 피어있는 설구화라는 꽃입니다. 저 처음 봐가지고 잎이 이렇게 주름이 너무 확실하게 져 있죠. 확실하게 져 있고 끝에 다시 갈라지긴 하는데 주름이 이렇게 확실하게 입체적으로 주름이 져 있는 나무들이 있죠. 팥배 나무도 약간 잎이 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맥과 측맥이 선명한 어떤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설구화였습니다.